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2월 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오늘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됐죠. 예,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감세,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게 좀 제일 문제죠. 그래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것 같고,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뭐 조선이나 완전 이제 규제를 완화하니까 자율주의, 뭐 우주항공, 비트코인, 바이오, 뭐 전력기기 이런 기업들이 뭐 괜찮을 걸로 많이 거론되는데, 또 당선되고 나서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4년짜리 이제 대통령이에요. 더는 못합니다. 그죠? 예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됐고, 증시는 그걸 좀 악재로 반영하면서 국내 증시는 안 좋았지만 미국 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 값 가지고 저렇게 규제 완화하고 미국 우선주의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막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됐고, 시장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뭐 저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 분위기는 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는 있었는데 그걸 반영해서 금리 오르고 막 그랬던 건데, 막상 또 당선이 되니까 시장은 그걸 한 번 더 반영하면서 막 금리 더 오르고 국내 증시는 휘청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선은 끝났고 이제는 더 기업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 끝났고요. 한국도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시대에 또 고생을 할지, 대응을 잘해서 한국은 또 과거랑은 분명히 달라진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랑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또 단단한 흐름을 보여줄지, 예, 아니면 또 휘청일지, 그거는 우리가 내년에 또 당선되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예. 어쨌든 정책들이 한 번에 급격히 바뀔지, 아직 하원 결과가 안 나서, 하원을 민주당이 이기면 사실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이길지 그것까지는 보시고, 공화당이 상원과 대통령은 일단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 빠졌고, 일본은 수혜 국가로 분류되면서 좀 급등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반도체 뭐 장비 공급망에서 중국산 완전 배제한다, 한미 원전 동맹 업그레이드, 이런 뉴스에 있어 소개해드리고요. 한국 화장품이 미국 내 수입 비중이 28.7%로 좋았다고, 역대 최대. 근데 사실 또 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또 관세 부과하면 좀 걱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걸 배제하고 좋은 분위기고, 그다음 대선 이후 바라봐야 할 것, 보법이 다르다, 한국의 강소 AI 기업들, 삼성전자, ISC, SM 하이브, NC소프트, 요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보고서 나온 것들, 예, 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한번, 예, 많은 분들이 또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어 하던 기업들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된 건 아까 설명드렸고, 나스닥 오늘 급등했었고, 예, 미국 증시는 이건 오늘 있었던 거니까 뭐 일단 오늘 큰 의미는 없어요. 미국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어쨌든 당선을 염두에 둔 좀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ISM 서비스 PMI는 또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선거에서 사실 대통령이 누가 돼도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데 여기서 한쪽으로 쏠리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하원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되더라도 결국 기업이 이익이 주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옛날에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1년 올랐거든요. 그리고 관세 전쟁 하면서부터 2년 동안 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다시 급등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역대급으로 상승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이고, 예,
거기에 너무 억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이 또 나오더라도 거기서 돈 버는 기업은 또 올라가는 거고요. 못 버는 기업은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이 트럼프냐 아니냐 이제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는 되겠지만 이미 반영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뭐 테슬라, GM, 포드 같은 미국 기업들 좋았고요. 빅테크 특히 팔란티어가 정말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AI 수요가 정말 단단한 것 같아요. 쿠팡은 좀 빠졌고요. 영업이익 예상을 조금 하회했다는 평가도 있고 주가가 좀 최근에 올랐었죠. 선반영됐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이건 더 심해지겠죠. 반도체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가 중국의 부품을 이용해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에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중국 걸 써요. 이제 그것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이 대주주인 그런 회사도 안 쓴다. 한마디로 중국을 완전히 내치려는,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부품사 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요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솔 아이온스 같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까지도 중국 걸 안 쓰겠다라는 게 지금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 중국 규제는 강화된다.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걸어가지고 못하게 체코 원전 금지하기 위해서 막 했는데, 일단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분쟁은 일단 현재 좀 진행형이고, 다만 이제 그거랑 별개로 한국과 미국이 MOU 맺었어요. 양해각서. 그래서 원자력 수출하고 협력할 때 기관 간 이제 좀 협력하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을 하면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유럽 시장이 정말 커질 거거든요. 원전 쪽에. 그래서 같이 좀 협력하는 모습이 나오면 소송 리스크도 줄어들겠죠. 현재 415기가 가동되는데 건설 중인 원전이 62기, 15년 내에 건설되는 원전이 88기니까 지금 건설 계획이 나온 원전이 344기.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지금 앞으로 엄청난 원전들이 지어져야 돼요. 그거를 같이 좀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양국이 다 나눠 갖는 건 아니겠지만 소송 리스크는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로이 님인데, 이분이 이제 9월까지 수입액이 작년 전체,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이 한국인 거 보이세요? 압도적이죠. 프랑스를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한국의 가성비 화장품이 얼마나 지금 미국이 잘 되는,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바뀔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너무 트럼프 이슈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한 겁니다. 오늘 좀 괜찮게 나온 거. 현대이젤은 어제 나왔고요. 어제 좀 늦게. 영업이익이 좀 예상은 없어서 작년보다 잘 나왔고, 토비스가 예상을 조금 상회했고, SK텔레콤도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 작년보다 훨씬 잘 나왔죠. 동진세미캠은 예상치가 원래 없어요. 탐방을 잘 안 받아주죠.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이 놀라울 정도로 또 잘 나왔어요. 이 반도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도 뭐 좋은 성과를 냈고, 휴젤도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534억. 보톡스 회사죠. 한국금융지주도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순위 급증했고, 대한항공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주가만 안 좋았지 괜찮았고, 이노션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매출 이익 다 괜찮았고, 특히 영업이익이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보고서가 많지는 않은데, 대선 이후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대선은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불확실성 해소고 결국 추세를 결정하진 않아요.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대선은 미국 정치 추세 변수는 아니고요. 대선 이후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또 12월 20일까지 임시 예산안 지금 연장했는데, 그 노이즈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실적 부분들 확인하자. 다만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오르고 있어요. 트럼프를 반영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건 그전에도 반영됐지만 더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좀 그렇게 위쪽으로 오르는 변동성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 폴더블 물량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예상인데, 우리나라 삼성도 있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 폴더블 폰이 잘 나가죠. 특히 화웨이가 삼성을 추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디자인도 지금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전체 시장에서 중화권 폴더블 출하량은 아직은 2%밖에 안 된대요. 그렇지만 어쨌든 폴더블 폰이 지금 계속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700만 대, 올해 1200만 대, 내년에 1750만 대. 그러면 중국에 좀 주로 납품하는 세경 하이테크, 파이nem텍, 덕산네오롯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메리츠의 이수정 연구원님, 보폭이 다르다. 보법이 우리나라는 정말 못 갔죠. 삼성전자가 반성문까지 썼고,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3%인데 삼성전자가 25%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는 올랐다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삼성이 그만큼 많이 빠진 거를 누군가 메꾼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PBR 1배에서 원래 바닥인데, 어쨌든 한국 증시가 상승 여력은 부족해도 매도해서는 안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럼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게 AI 기술 수명 주기래요. 맨 처음에 인프라 투자, GPU,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깔고, 그 다음에 AI 스마트폰, AI PC, 요게 이제 오겠죠, 조만간. 그리고 상국면은 어플리케이션,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AI 비서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자율주행, 로봇, AI가 물리적으로 확대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로 갈 텐데, 지금 이제 우리는 요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까지도 일부 간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1국면의 대표 주자고, 2국면의 애플이죠. 아직 성과는 안 났지만, 3국면은 이제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인공위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AI가 빅데이터 분석해서 적군의 위치를 추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AI가 해주는 건데,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게 3국면이고, 4국면은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AI 산업이 발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AI 주도주는 전력 인프라 쪽인데, 여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국면별로 주도주들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사이클로 AI가 앞으로 흘러간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AI 얘기인데, 한국의 강소 AI 기업들, 이 중에 제가 의료 AI만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AI 기술 중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고, 특히 의료 AI 분야를 한국에서는 주목하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점이 있고, 또 우리는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21년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7, 2.6명밖에 안 돼요. 한국도 2.6명 부족해요. 이런 국가들은 이제 AI가 필요한 거죠.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는 많기 때문에 이 공백을 의료 AI가 메꿔줘야 되고, 특히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3000명인데 2023년에 4200명이니까 얼마 늘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겨우 1200명 는 거죠. 그래서 국내 CT 및 MRI 촬영 횟수는 의사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넘고 있대요. 1일 CT 아산병원에서 17건, MRI 9건, 그 다음에 US가 뭔지 모르겠네요. 21건 더. 이런 거를 이제 총 47건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되게 과중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까지 간대요. 71.6%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료 AI가. 그런 이제 지금 돈은 아직은 적자지만 매출이 늘면서 차후에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뷰노, 루닛, 딥노이드 요거를 좀 여기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현대차증권 노근채 연구원님이 핵심은 투자를 안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 자본 지출 많이 하고, 연구개발 비중도 경쟁사들 대비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반도체 부진이 어쨌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한 건 아닌데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었다. 선택과 집중 어디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했는데 삼성은 그걸 등한시했던 거죠. 그 결과물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나.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1등 DNA 갖고 있고, 낸드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평가절하할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결국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죠.
체질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ISC는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매출 AI는 좋았어요. AI 그 GPU 테스트 소켓은 좋아요. 예, 좋긴 한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4분기 전망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예, 전통 반도체 쪽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AI는 좋고. 그래서 AI 쪽의 성과가 계속 나오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수익성 개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아쉽죠. 그러니까 AI가 좋으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워낙 다른 AI가 아닌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조금 AI가 묻혀버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내년을 본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이겨내시고 다만 단기적인 어떤 실적 전망 4분기까지는 안 좋으니까 요 실망 부분이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SM은 일단 실적이 자회사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매분기 반복돼요. 자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근데 더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는데 예, 자회사들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예, 원하는 걸 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반등 전망하는데 연이은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고 다만 4분기에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니까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르기도 좀 만만치 않은 약간의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는 바닥이 맞다. 앨범의 반등폭이 낮아도 내년에 이제 BTS 들어오거든요. 위버스를 유료화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나쁠 거 없죠. 비슷합니다. 예. 근데 내년에 이제 BTS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BTS의 연간 투어 250만원, 2200만원, 22만원 티켓 가격 예상하면 매출로만 6천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내년에 BTS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남자 신인 그룹도 데뷔도 예상한다. 그러니까 최악은 좀 지나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이제 아까도 아침에 한 분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미래에셋증권 이미석 연구원님이 3분기 좀 적자를 기록했고 분기 적자는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주가 반등이 기폭제가 된 게 더 나쁠 거 있겠냐 구조정도 하고 있고 모바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갔던 배경도 모바일 매출은 오히려 호조를 보였고 체질 개선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인건비 때문에 일회성 불가피하지만 이거 이제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을 4,000명대에서 내년에 3,000명대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 전이 여부 모나코 출시가 임박했고 25년에는 6종의 신작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회성 비용이 크게 나와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똑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좀 실적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NC도 최악은 지나갔고 다만 이제 신작에서 뭔 성과를 보여줘야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부 실적 기업들 좀 한번 보고서만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파트로는 그 김종구 대표가 1억 원어치 이렇게 사는데도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아쉽죠. 파트로는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주가는 아직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ICD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죠. 여기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했고요. 파이버 프로는 이제 함께 배우기 우주항공편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관성 항법 장치 이런 걸 이제 만드는 방산이나 무기나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그 장치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거를 이제 미국 기업에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됐고 매출액 대비 36%나 될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수주를 따냈고요. 관성 측정 장치는 물체의 자세와 방향, 속도 이런 걸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속 처리나 미사일 선박 이런 데 탑재가 되고요. 천궁 2에도 들어갑니다. 산일전기는 그 변압기 회사예요. 그래서 배터리 ESS용 배터리로 만들어진 ESS에 들어가는 변압기를 공급을 한다라는 공시가 떴고 G2에 아마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가 그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했고 상당히 긍정적이죠. 중장기 목표도 발표했고 AI 매출 늘리겠다.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 혁신하겠다. 유유부동산과 비핵심 투자자산 유동화하겠다. 제일 핵심은 요거죠. 1조 원, 향후 4년 동안 1조 원 정도를 자사주 매입소가 하겠대요. 현재 시총이 10조인데 그러면 10% 규모니까 1년으로 나누면 2.5, 매년 2.5%씩 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 연배당 수익률이 4.6 정도 나오니까 연간 한 7.1 정도 되겠죠. 7.1% 정도의 주주 수익률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야죠.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까지 해주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밸류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까지 한번 봐드렸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아쉽죠.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 증시가 일단 트럼프의 그 당선 자체를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일단 악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졌는데 그나마 장 막판에는 조금 이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증시 정말 짜증나고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끝없이 팔고 있고요.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뭐 트럼프 수혜주가 다 급등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는 건설기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연속적인 상승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요. 저 이슈로 너무 급등한 기업들은 적절히 내일 또 올라간다면 일부를 덜어내시는 것도 필요하면서 다시 또 원위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며칠 지나면. 그거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뭐 남북경협주도 움직였고 AI 관련주, 우주항공도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주에서 뭐 세트레가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선주도 수혜주죠. 근데 아침에 좀 빠지더라고요. 사실상 수혜주고 오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피팅주 마찬가지고 성광밴드가 미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주도 수혜주고 전력설비, 뭐 항공기 부품, 원전, 가상화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한마디로 은행도 좋았고 트럼프 수혜주들은 일제히 다 급등하는 모습인데 반면에 2차전지는 악재죠. 일단 되는 것 자체가 악재니까 급락을 해버렸어요. 전고체 배터리, MLCC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2차전지 소부장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이 좋진 않았습니다. 리튬주 2차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전지가 다 안 좋았고요. HBM 일부 관련주. 근데 일본의 반도체 장비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한국만 안 좋은 거죠? ESS 저장 장치도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주.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친환경주, HBM 관련주. HBM은 악재가 아닌데 이런 이제 일부 기업들이 트럼프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약간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좀 빠졌고요. LG엔솔 급락했고 다 2차전지가 많죠. 포스코홀딩스. 이 기업들이 뭔 죄입니까 지금. 그리고 조선, 방산, 일부 은행주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도 좀 반등했고요. LIG 넥스원. 친환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오늘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급락을 했고 알테우제는 올라갔고요. 휴젤이 호실적으로 급등했고 HBSP가 매각 이슈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 뭐 주가는 오후에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각 자체는 일단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ABL 바이오 반면 오늘 대주전자재료는 급락했습니다. 다 2차전지는 다 안 좋죠. 2차전지 섹터는 일단 뭐가 됐건 간에 좀 밀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트럼프 수혜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였고 피해주는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더본코리아가 오늘 상장해서 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방산, 우주항공 여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CS윈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그냥 급락해버렸고 SKC 다 친환경주들이죠. 이쪽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관세 우려 때문에 20만원까지 내려갔고요. 여러 면에서 오늘 좀 시장은 매우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 도대체 언제 살아났고 이게 금투세 폐지해도 안 되고
참 또 트럼프 됐다고 안 되고 정말 이게 힘드네요. 진짜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이제 남은 건 상법 개정인데 상법도 개정해야죠 반드시. 예. 그래서 꾸준히 저도 언급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힘든 장세지만 어쨌든 선거 끝났고 트럼프가 이겼지만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거고 정부도 외교를 잘해주면 되고 그걸 좀 기대하면서 너무 과도한 비관 자제하다. 트럼프 때문에 오늘 빠졌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봐요. 다만 미국은 반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